트럼프가 내각을 구성하자마자 이제 관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봤더니요. 이 2달도 안 남은 시점에 취임 날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를 선포했어요. 트럼프 무기는 관세다라는 거를 이번에 증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쓰는 걸까? 그리고 정말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이냐? 저는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트럼프는 예측 불허하다는 이유가 트럼프는 굉장히 생각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뭐냐면 A라는 방안이랑 B라는 방안을 상황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딜을 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이 불허한 거죠. 예측이 불허하니까 공포감을 느끼고 말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딜이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동안 우리가 트럼프 당선 이후로 증시가 행복한 꿈을 꿨는데 트럼프가 되니까 증시가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변곡점을 찍고 트럼프 리스크가 더 부각되면은 증시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트럼프의 행동이 증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보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가 왜 관세를 무기로 쓰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했던 법인세 감면이요,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법인세 감면을 하려면 결국 어딘가에서 또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관세에서 돈이 나와야지만 법인세를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번 돈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그러면 관세는 누가 내는 돈이냐? 국가가 내는 돈이 아니죠. 관세가 늘어나면 제조업자가 가격을 낮추거나 소비자가 비싸게 사야 돼요. 이거를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어요.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제조업체 물건이 더 잘 팔리니까 미국이 이득을 보느냐?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중국은 기존 관세의 10%를 추가 부과합니다. 전기차 이런 것들 보면 100% 관세였는데 110%가 되겠죠. 배터리 부품 25%, 천연흑연 25%, 반도체 50%, 리튬이온 25%, 태양전지 50%, 철강 25%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10% 추가 부과를 한다. 그리고 멕시코랑 캐나다는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 국가인데 이번에 모든 수입 제품에 25%를 부과합니다. 핑계는 펜타닐 같이 마약 유입,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조치를 취할 때까지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봐요. 이게 디테일이라 보거든요. 그럼 멕시코랑 캐나다가 펜타닐 등을 단속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다 해결했으니까 다시 관세 없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할 거냐? 저는 애초에 멕시코랑 캐나다가 그거를 못할 거를 알고 그런 딜을 걸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독된 수요자들이 생겼죠. 그리고 공급으로 돈을 번 카르텔이 생겼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국가가 규제를 한다 한들 여기서 우회를 하든 어떻게든 계속 서로 거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없애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멕시코랑 캐나다 국가 특성을 생각하면은 두 나라가 과연 제대로 단속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거 나프타 조약이 있었는데 트럼프 1기 때 개정된 조약으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조차도 트럼프가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뜻인 건데 그냥 바꾸면 반발이 있으니까 적절한 핑계를 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옆 나라들 때문에 미국이 마약으로 병들어가니까 너희들 책임이다. 이 말을 한마디 넣음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됐죠. 조건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다. 이렇게 또 탓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명분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진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시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이나 조정에 반영을 하진 않았어요. 이번 발표로 트럼프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1, 2, 3위 국가들입니다. 이 세 나라에만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어요. 이 말은 한국도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보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플라자 합의로 한번 뿅망치를 맞아본 나라가 독일이랑 일본인데 지금 4위, 5위를 하면서 바짝 엎드리고 있죠. 두 나라의 국력 대비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독일이랑 일본을 냅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들한테는 방위비를 더 부담시키겠죠. 그럼 트럼프는 국방비도 절감할 수 있고 법인세 인하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도 줄이고 세입을 늘리면은 이 돈으로 또 뭘 할 거냐? GDP 3% 이내로 부채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미국에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제품들이 더 잘 팔리느냐? 효과가 생각보다 덜할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체가 관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낮으니까 관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판매가를 내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겠죠. 멕시코에서 오는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전자 부품, 뭐 전기기기 이런 것들이 미국의 기업이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다시 가져와가지고 미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산이어도 제품 가격 상승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 좀 하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미국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GE 같은 회사들이 멕시코에다 공장이 있고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와서 수출하거든요. 그동안 뭐 나프타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을 활용하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가까우니까 물류비도 절약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멕시코에다 관세를 매기면은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근데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멕시코로 갔던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조금 더 강했다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원래 했던 공약이 이런 공약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왜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부과를 하느냐? 중국을 규제를 했더니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공장을 만들어서 우회 수출을 하던가 멕시코로 또 공장을 지어서 우회 수출을 하던가 이렇게 됩니다. 멕시코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가 되게 비싸다 생각하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멕시코에서 만드는 게 인건비가 더 싸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그 동해안 쪽에 있는 도시들, 큰 도시들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멕시코에 공장 짓고 멕시코 사람들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관세도 피할 수 있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가 있죠. 택가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별로 액션이 없었어요. 멕시코를 키워주고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멕시코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쪽이 아니죠. 규제를 좀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자꾸 우회로 수출해서 계속 그 규제를 피해가니까 그냥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물가 상승은 각오를 해야 되겠죠. 트럼프가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정책이 아니라 공격적인 경제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가를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해서 좀 경기가 죽더라도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과거에 트럼프가 1기 때부터 했었던 발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물가가 오르면 경기를 호황으로 유지하면 되지, 이 생각이었었어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둘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경제가 좋으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경제가 버틸만 하다, 이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가가 우선인 사람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인 사람이다. 이게 증시에는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결국 물가가 치솟으면서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가는 서서히 올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상승을 합니다. 임금이 오르고 취업이 잘 돼도 물가 상승이 이제 부담스럽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소비 안 하죠. 기업도 투자하기 어렵죠. 아니면 버블이 발생하고 터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큰 후유증을 겪게 되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12월 연준이 매파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물가가 완전히 잡힌 상태가 아니라는 점,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연준이 9월에 설레발 치면서 0.5%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11월에 0.25% 인하를 했어요. 마치 민주당 대선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12월이라도 중립성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당분간 멈추자, 그럼 좀 지켜본 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를 재시작하자, 이런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년 말까지 3번 정도 인하할 거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12월에 금리를 또 인하하면은 내년에는 2번밖에 카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금리 인하를 또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했던 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증시에서는 물가가 심하게 오르는 게 아닌 이상 경기가 좋으면 물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는 올랐지만 증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취약점이 있는데 물가는 금리와 연결되고 침체는 증시랑 연결됩니다. 이 상황에서 침체가 온다? 그럼 관세 정책으로 해서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은 상태인데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좋은 분위기가 급속도로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이 쇼핑 실적이, 그러니까 데일리하게 계속 이제 발표가 나올 거예요. 소비가 둔화됐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최신 데이터예요. 보통 지표는 한 달 전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알려주는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실시간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매일 집계되는 소비 데이터가 나쁘게 나온다? 그럼 침체 공포가 다시 나오는 거죠. 대선으로 인해서 옐런이 억지로 막았던 침체가 이제 터지는구나,
이렇게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만나면서 임기를 시작해야 돼요. 월가는 이거를 원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경기 침체를 만난 상태에서 관세 부과 버튼을 누른다? 누르기 어렵겠죠. 만약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관세를 강행하면은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나빠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월가는 오히려 약간 더 침체를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증시는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합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2025년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증시가 좋을 중처럼 요동칠 수도 있다, 이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증시 주변 분위기들은 다 좋아요. 빅스도 그렇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아까 방금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개별 주식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에 대한 이점이 많이 부각돼서 증시가 올랐는데 서서히 리스크가 이제 뉴스에 따라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리스크가 장점을 잡아먹으면서 변곡점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처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